여기서 한 달만 일하면 예. 북한에서 1년 일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편집한 러시아에서 보는 신문이 됐어요. 한글로 된 예. 신문. 그게 이제 좀 유교 사변이 어떻게 일어나고 뭐 이런 것들 쫙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내 여태껏 북한에 있을 때 속혀서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은정TV의 은정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새로운 초대 손님을 초대를 했습니다. 와, 이분은 정말 특별한 스토리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긴 말 필요 없이 큰 박수로 초대 손님을 모셔오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네, 김자, 윤자, 일자라고 합니다. 예, 대한민국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2010년도에 왔어요. 꽤 되셨네요, 그래도. 고향은 고향은 한경남도 홍원이라고. 예. 저 태어나기는 바닷가 옆에서 딱 태어났어요. 그래서 파도 소리 들으면서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45살까지 살다가 탈북해 왔어요. 알겠습니다. 예,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배를 타고 울릉도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스토리를 이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서는 어떤 일 하셨어요? 네, 북한에서는 저 부모들이 다 아프고 하니까 제가 러시아에 가서 돈 좀 벌어가지고 올 것이다 하고 러시아에 가서 사양도 좀 가져오고 좀 이런 목적으로 해서 러시아에 갔어요. 북한에서 여기 오기 전에 한 15년을 배 탔어요. 배를 타셨어요. 북한에서 러시아로 나간다 하면은 출신 성분이 좋아야 되잖아요. 아니요, 우리 그때는 러시아에 교화생들을 러시아에 보냈어요. 그제 옛날에는 80년도 쪽이라 그때는 우리가 90년도 초에 들어오면서 리모브 그 사람들 빼고 새 사람들 예탄하니까 그때 림산 부문에서 다 본토가 떨어져서 넣었는데 그때는 아기가 있고 뭐 가족이 있는 한 거기를 러시아에 보냈어요. 그런데 난 그때 하야 총각이니까 가족이 없었는데 일심 공민증을 모조 위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러시아에 갔어요. 합격돼가지고. 그러니까 공민증을 결혼한 사람으로 위조를 하네. 애가 없는 거, 애가 있는 걸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그거는 뇌물 주고 그렇게 만든 건가요? 아니요, 그때 우리 가시 엄마가 좀 장모님과 그때 좀 권력이 있었어요. 우리 홍원에서. 그래가지고 옛날에 공민증이 책장처럼 이렇게 번지는 거 됐는데 그거 맨 뒤에 결혼등록만 있어요. 그걸 찍고 다른 거 써서 애기까지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가시 엄마라고 하셨잖아요, 장모님. 그럼 그때 결혼 안 하셨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 그때는 결혼. 그러니까 사귀던 여자의 장모님이었어요? 여자친구 됐죠. 그렇죠. 여자친구 됐는데 그러니까 미래의 장모님이 권력을 이용해서 그렇게 위조를 해줬군요. 너 러시아 나가 돈 벌어오라. 그때는 그러니까 그 범죄자들, 그러니까 수감생들도 러시아를 보냈네요. 80년도 이때는 러시아에 그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일하다 나니까 러시아에다 한국과 북한에 대한 이미지를 완전히 더럽혔어요. 그 사람들이 저 모습 나가서 갠집이 털고 도둑질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때 너무 그렇게 소문나고 하니까 아마 성분이 좋은 사람들로 뽑기 시작했는데 그 뒤로? 그 뒤로. 그렇구나. 출신 성분도 보고 많이 봤어요. 그때 애까지 다 있어야 간다. 그쵸. 애기랑 아내는 떨고 두고 혼자만 내보내잖아요. 그렇죠. 소위 말하면 그냥 인질로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몇 년 러시아에 있으신 거예요? 한 1년 반. 1년 반이요? 한 6개월은 정신없이 일했죠. 여기서 한 달만 일하면 북한에서 1년 일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했는데 월급을 잘 안 주고 다 빼먹고 하고 한 반 정도가 내는데 잘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중대장은 중대장대로 빼먹고 소대장대로 빼먹고
분대장은 또 분대장대로 빼먹고 이래가지고. 부분 빼먹고 서대장은 소소하게 해먹고 대대장은 대대적으로 해먹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장사가 했죠. 그 장사하게 해요? 네, 그 장사하게 하죠. 저기 벌목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 러시아 말 배워가지고 장사하기 시작해가지고 그 장사를 하면서 무슨 장사 하셨어요? 약 장사했어요. 약 장사. 무슨 약이요? 그때 러시아에는 그 약이가 유명했어요. 북한에서는 약이 없을 때니까 러시아에 그때 드로친, 졸론 뭐 이런 약들이 졸론 들어본 거 같아요. 러시아에서 다 들어온 거예요. 그 모스크바 향수, 모스크바 두이도 그때는 좋다고 이 사양 들어간 거 돼가지고 그때 모스크바 두이를 많이 팔아 먹었어요. 일단 약국에 가면 약을 주던 그 약국 약을 다 빗자루를 쓸어 왔어요. 그렇게 해서 그걸 북한 가져간 거예요? 아니요, 북한 가져간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그 간부들. 그러니까 러시아 상점에 가서 그 약국에 가 약을 사서 북한 사람들한테 팔았다는 얘기군요. 저는 어떻게 러시아에서 장사가 가능할까? 그러니까 러시아 근데 우리 일반 사람들은 못 사고 저 간부들이 간부들은 잘 샀어요. 한 번에 한 100개, 200개, 200통씩 이렇게 싹 보내고 북한 보내면 북한에 가서 또 팔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노동자가 무슨 힘이 있어서 러시아에서 장사를 했겠어요? 간부를 상대로. 선생님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대단하지 못해요. 그때 뭐 감시하고 막 이런 건 그때 당시 심하지 않았어요? 그때 없고 보이지도가 있는데 뇌물 주면 그 사람이 눈 감아주고 갔다 오라 이렇게 해서 한 번씩 할 때마다 그 보이지도한테다가 이 담배라든가 뭐 이런 거 역시 뇌물은 다 통하네. 러시아 사람들이 얘는 엄청 좋아할 때도 있어요. 그때는. 북한에 있는 장모님하고 예비 장모님하고 그래가지고 전화 없으니까 편지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앤 좀 보내달라 해가지고 그때 앤을 가져오면 받아가지고 그 장사했죠. 그럼 거꾸로 북한에서 앤을 받으셨네요. 뭐 북한에서 굉장히 정말 힘 있는 예비 장모님을 두셨네요. 그러니까 그때는 좀만 보러 가면 돈 좀만 보내줘도 북한에 이 색대립이라는 거 나올 때인데 이 뒤에 불러간 색대립 있죠. 그거 나올 때인데 그거는 그거 있으면 앤 한 장이면 그거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앤을 석장만 보내달라 그러면 내가 그런 거 한 10개 살 수 있는 거 보내줄게 해가지고 그때 돈을 보냈죠. 그러니까 벌목고의 한 명이가 한 달에 500 번다 하면 그 사람이 일한 건 내 이름하고 바꿔놔요. 바꿔놓으면 그 500은 우리 집에 날아가고 내가 그 사람한테 돈을 줘요. 돈을 주는데 500 더 줘야 돼요. 그거는 한 700, 800 이렇게 줘야 돼요. 그때는 이 송금이란 거 할 때 됐어요. 그 지금 돈을 그냥 북한에다 송금하면 북한에서 중국 물자를 대대적으로 들여가지고 물건 팔 때 러시아 루블로 이렇게 팔 때 됐어요. 그 표 딱지만 있으면 그거 다 가능했어요. 10원이면 담배 한 막대기, 뭐 100원이면 뭐 재봉기, 그다음 TV는 또 무슨 얼마 해가지고 500원만 보내면 하여튼 그 엔 한 장보다 더 큰 값이 났어요. 그때는. 그래서 그때 돈 벌어가지고 많이 보냈죠. 북한으로. 많이 보내면서 하여튼 장사도 하고 눈 떠가지고 저 한국 가서 한번 살아보고 싶은 생각이 엄청 났어요. 한글로 된 한국 신문을 봤어요. 그 고려일보라고 그때 신문이 처음 발행된데 고려일보? 한국에서 편집한 러시아에서 보는 신문이 됐어요. 한글로 된 신문. 그게 이제 좀 6.25 사변이 어떻게 일어나고 뭐 이런 것들 쫙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 여태껏 북한에 있을 때 속혀서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6.25 사변에 대해서 정확히 어떻게 나와 있던가요? 그러니까 6.25 사변의 진상 이렇게 하고서리 우리는 한국이 먼저 침략한 걸로 알았는데 북한이 침략한 걸로 그렇게 쫙 하다 3일 만에 수도를 서울을 해방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한 것까지 쫙 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전쟁을 김일성하고 스탈린이 일으킨 거다. 이렇게 한 걸로 다 스탈린 무기 대주고 중국에서는 사람 대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 일으킨 그거
뿐만 아니고 많은 것도 알았죠. 아니 그런데 선생님 그게 그렇게 한 번에 믿어지던가요? 한 번에 믿어 앉고 네. 우리가 계속 계속 봤어요. 신문 매일 들어오니까 신문이가. 감시가 그때는 덜했다고 했으니까 볼 수 있나 보네요. 그때는 신문 가져다가 사업소에도 뿌려주고 어머나. 다 그랬어요. 러시아 놈들이 뭐 자기네가 돈 받고 러시아 사람들이 그렇게 했군요. 놈 말고 사람이 있으세요? 방송이다 보니까. 놈 말고 사람. 예. 북한 말이 자꾸 나와가지고. 네, 그럴 수 있어요. 신문이 이렇게 몇 장씩 감춰가지고 와서는 네. 좀 매방에다 하나씩 이렇게 던져주고 가고는 했어요. 그럼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그 신문을 본 북한 사람들은 그 진상을 많이 공감을 했겠어요. 그렇죠. 그래도 당연히 조심하셨어야지. 아니 근데 그거 보는 건 상관없어요. 그래요? 그때는 그거 보는 건 크게 상관없고 그냥 서로 본다고 보이지도가 뭐라고 말하지도 않고 어쨌든 공개적으로는 못 보고 가만히 숨어서 봤죠. 한국에 가고 싶은 동기가 어떻게 생긴 거예요? 그때 한국이 이게 잘 살고 한국 가서 돈 벌면 엄청 벌 수 있다. 이 생각, 나도 사람으로 태어나서 저렇게 잘 살아보자. 외국도 좀 다녀보고. 그쵸. 좀 내 마음대로 좀 돈 벌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좀 살아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죠. 엄청, 그때는 20살 때니까 금방 그저 머리가 픽픽 돌 때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금방 이렇게 하기 싶은 게 소이고 이렇게 피가 풀풀 끓을 때잖아요. 잘 살기 싶은 게 소이고 뭐 이래 하고 싶었어요 그때는. 딱 나와서 외국 사회를 보니까 한 것만큼 벌어가고 뭐 삐까뻔쩍하게 멋있게 사는 거 보니까 그런 욕망이 당연히 생겼을 것 같아요. 맞아. 저 한국 가서 한번 살아보고 싶은 생각이 엄청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모스크바에 한국 대사관 들어왔다는 소리를 딱 듣고 그때는 한국 대사관이란 게 전혀 없었어요. 대한민국하고 잘 관계가 안 좋으니까 러시아에서 없었는데 그때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찾아갔죠. 몇 명에서 한국 대사관 찾아간 거예요? 2명에서 찾아갔어요. 내가 아는 형이 평년도 증산 있는 형이 됐는데 그 형이가 러시아 말을 그 전에 잘했어요. 그러니까 그 형한테서 배우면서 그 형하고 따라다니면 같이 장사하고 이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북한 사람이 거기 러시아 외국에 나와서 이렇게 막 솔직히 활개치고 다니신 거잖아요. 근데 갈 때 떨리지 않으셨어요? 누가 잡으러 오지 않는가? 아니 그때는 러시아에서 장사하면서 기차를 계속 우리가 전문 기차를 타고 다녔죠. 늘 그저 하던 것처럼 그저 기차 타고 다녔죠. 기차 타고 일주일 가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택시 타고 거기를 들어갔죠. 한국 대사관에? 그래가지고 한국 93년도인데 그때는 한창 젊었을 때 됐죠. 20대? 그쵸? 20대 초반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한국에 왔으면 좀 멋있었겠는데 지금도 멋있어요. 아니요. 그래가지고 대사관에 가가지고 그래서 우리 서울 가서 살고 싶다 해가지고 대사관에서 그러면 좀 기다리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기 저 흑해 있는데 고얀돈 그 강인데 그쪽으로 가서 농사 지으라 하더라고요. 그 한국 대사관도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거처지를 마련해서 줬는데 거기가 교포들이 사는 데였어요? 우리말도 다 하는 우리 민족이죠. 그쵸. 고려인 아니에요? 고려인 전 그런 인인데 한국말이라 잘 유창하게 잘해요. 한국처럼. 그 사람들이 소개를 해가지고 집도 잡아주고 그래 한국 대사관에서 돈도 보상해주고 다 전화하면 그래 했어요. 그러니까 생활비가 필요하면 보태줬다는 얘기군요. 그랬으니까 그 사람들이 도움으로 많이 거기서 살다가 한 4개월 됐는데 소식이 없더라고요. 한국 대사관에서 왜 소식이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좀 기다리라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때 당시 시스템이 안 갖춰졌었나 보죠. 시스템도 잘 안 되고 그때 당시 한국 대사관가 북한 대사관 눈치를 많이 봤어요. 모스크바에는 북한 대사관가 보면 제일 크고 제일 멋있었어요. 그러니까 북한 대사관가 힘이 많을 때죠. 북한이랑 가까우니까 힘이 많을 때요. 그래가지고
북한 눈치를 많이 보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마 자기네가 힘이 없으니까 아마 그때 좀 이스라엘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농사도 지어보고 기다리다가 아무 소식이 없어가지고 네. 그때 거기서 로스토브에서 나와서 기차 타고 소리 이제 다시 가자 할 수 없이 그래가지고 북한 대사관에 갔어요. 예.